네, 세상을 보는 창, 그 창을 또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아젠다 대 프레임 시간입니다. 실타래처럼 얽힌 보도들, 이슈들 과연 어떤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지 하나하나 풀어서 쉽게 전해주실 두 분, 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강대 신방과 유현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문대 신방과 황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하고 지난주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두 분의 얘기가 워낙 논리 정연하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앞서도 저희가 권은희 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관련해서 얘기를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내용상으로는 사실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그렇고 검찰이 정치화되거나 남용하는 권한을 막기 위해서 수사를 분리하자, 뭐 보완책을 마련하자 방향은 언뜻 같은 것 같은데 현장에 들어가면 편법 쓰지 마라, 위장 탈당하지 마라, 쪼개기 하지 마라. 야, 너네는 왜 검찰의 집단행동을 옹호하고 똑같은 입장이냐. 이렇게 절차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또 언론엔 보도가 돼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용 알맹이는 모르겠고 정말 싸우는구나 이렇게만 지금 흘러가는 것 같아요. 유 교수님께서 이 관련된 입장 먼저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제가 뭐 언론을 연구한 사람이니까 좀 잘 살펴봤는데요. 네. 일단은 뭐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법안과 관련돼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어떤 게 뭐 옳다 그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이 좀 나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참 목불인견이다. 네. 이게 진짜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국회가 뭐 예전에 이제 청문회가 무슨 뭐 우리나라 청문회 미성년자 관람 불가다 그랬는데 국회가 이게 통과하는 거 보면 미성년자 관람 불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감한데 그 언론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걸 보면 원칙을 안 지키고 질서를 안 지키고 룰을 안 네. 지킨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아쉽고 우리가 전부 다 목도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통과가 되거나 혹은 뭐 통과가 안 되고 뭔가 거기 이제 합의가 깨지고 그다음에 그걸 막는 과정에서 네. 정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정말 바닥이 어딜까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뭐 쪼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위장 탈당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또 반대편에서는 합의를 했는데 그걸 또 깨고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뒤집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게 또 계속 쌓이고 그래서 서로 싸우는데 지난 뭐 주말에 있었습니다만은 급기야 이제 욕설까지 네. 생생하게 들리고 그다음에 이제 비아냥 뭐 이런 것까지 비하 그래서 표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찜찜한 모습이고요. 이거를 나중에 국회라는 브랜드를 도대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도 계속해서 그걸 제기하거든요. 네. 뜻은 어땠든지 간에 그 방식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면 누가 그걸 민주주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든 야든 굉장히 큰 반성이 필요하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언론이 교수님 정치 무관심을 부추긴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유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과정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뭐 언론의 문제점이냐 뭐 이런 거를 떠나서요. 최근 전 세계의 모든 지금 그 민주주의를 한 나라들이 네. 비슷한 그런 상황에 꺾여 있어요. 네. 이게 사실 지금 대의민주주의가 위기에 왔다라고 하는 게 대의민주주의 위기다. 이게 네. 사실 민주독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적 절차를 지키지만 그렇게 네. 해서 당선돼 가지고 다수가 됐지만 네네. 그 다수가 폭력을 그러니까 네. 자기의 다수에 의한 힘에 의한 폭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게 폭력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편법이잖아요. 전부 네. 지금 뭐 사실 이게 유신 때도 안 해봤던 겁니다. 유신 체제 때도 이런 식으로 편법을 운영하지는 않았거든요. 다른 무서운 게 그런데 지금 많았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언론이 이런 걸 좀 짚어야 되는데요. 내용적 정당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네. 추진하는 쪽에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의 여당 네.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 그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네들에 대한 어떤 수사가 정권 바뀌면 있을 수 네. 있겠다라는 부담을 갖고 있죠. 지금 많이 기소가 돼 있으니까. 반면에 이제 그 새로 집권하는 정당 사람들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했을 때 똑같이 당할 수 있겠다. 네. 검찰한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가 자기 이익이 충돌되는 가운데 법률적 정당성을 잊어먹었어요. 네. 그게 사실은 그 합의안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거죠. 왜 이익 충돌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의 이익 목표에 그러니까 다 도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지만
심각할 정도로 지금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지금 문제가 언론이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줘야 돼요. 네. 이게 내용이 문제가 되니까 절차도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이런 어떤 그런 그 의원들의 의식은 뭐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뭐 이 YTN이라는 라디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너무 그런 걸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주마처럼 클릭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이익을 추구하는 의원 집단의 어떤 절차를 무시할 만큼의 이익 지향성 얘기를 하셨는데 유 교수님 동의하시나요? 그러지 말라고 사실 국회 선진화법 만든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홍역을 겪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야 합의해가지고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에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상황 맞지 말자고 이제 한 건데 그래서 일정 부분 사실은 합의를 했다 그랬을 때 저는 국민의당 사람들 굉장히 기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의외였었어요.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민주당이 굉장히 수세에 몰렸어요. 맞아요. 민영배 의원 탈당하고 그러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는 계속해서 뭔가 진행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시치 말 한 방 훅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합의가 됐나 보다.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고 이제 법안을 정확히 좀 봐야 되겠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틀 사흘 뭐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권성대 의원이 내가 다 불러줬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엔 아무런 설명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언론이 이제 뭐 기울어진 운동장 자꾸 얘기하는데 언론이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네. 짐작컨대 뭐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지명자랑 뭔가 통화를 한번 했겠거나 그다음에 뭐 윤석열 이제 당선자랑 뭔가 권성동 의원이 한번 뭐 회의를 한번 한 것 같다. 네. 그 정도 카더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팩트를 확인해주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네. 뭔가 읍소를 하든가 이런 과정이 뚝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강대강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다 봤지만 그런 상당한 보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서로 네. 막 삿대질로 논란도 나오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난감한 거예요. 그리고 언론이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그것도 설명해줘야죠. 사실 두 교수님들이 이제 갈등 보도 내지는 뭐 사회적인 갈등을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한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갈등의 원인과 결과를 잘 보여주는데 결과적으로 언론사들의 의도와 정파성이 숨어 있다 보니까 아예 이제 정치권을 안 보겠다가 아니라 뉴스도 안 보겠다. 이렇게 좀 멀어지는 상황이고 가장 비극적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 그렇죠.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제도가 잘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네. 그게 좋은 그 어떤 그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사실 선진화법은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여야가 잘 지키기만 하면요 이렇게 좋은 법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악용될 거라고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수세에 몰릴 때는 아예 그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못했고 또 이번에 다수당을 차지한 사람들은 그걸 마음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정치를 굉장히 퇴행시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치인들의 기본적으로 정치 의식이 이게 성숙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놔도 이거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검찰 집단 혹은 검찰들의 어떤 집단 성명은 또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모습입니다. 뭔가 공무원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주고요. 그러니까 네. 그 모습이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 부분도 언론이 지적하지 않아요. 방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어느 공무원이 물론 근무 끝나고 서울로 올라왔다고 하지만 네. 우리와 관련돼서 이러이러한 법이 통과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항의를 해야 돼라고 해서 네. 서울에 모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모이는 모습이 전부 언론이 따라가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맞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분이 무슨 뭐 어공 늘공 하는데 다 정말 공무원이에요. 이렇게 보도가 검사장들 모였어, 네. 부장검사들 모였어, 평검사들 모였어. 저렇게까지 뭐 노조가 파업을 해도 그렇게까지 보도해주지는 않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직능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까 지금 황 교수님이 정치권의 폐단 선진화법을 무시하고 악용하는 점 그다음에 방금 이제 그게 역설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날 이후로 우리가 굉장히 막 모이고 막 그 뭐 차장급 모였다 부장급 모였다 이렇게 네네. 됐잖아요. 근데 일정 부분 아마 국민들 그 생각했을 거예요. 검찰과 관련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건 생각했지만 이렇게 깨우치게 만들어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공무원이 여성가족부 공무원도 그렇고 어느 공무원이 나와 관련된 일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테스트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정상처럼 보였다는 게 뉴욕타임즈나 해외 언론도 이렇게 법조 담당 기자나 사건 담당 기자들이 좀 뭐 연방 경찰이나 FBI나 혹은 검사들하고 좀 이렇게 서로 친하고 이런 거예요. 저는 약간 법조 기자라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 이렇게 보도되는 면도 있나 그런 궁금증도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기자단이 제일 크죠. 기자단이 제일 크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법조 기자들이 제일 많아서 사실은 그 일부긴 합니다만 예전에 이제 뭐 형 동생 하다가 굉장히 좀 뭐 무리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잖아요. 법조 말고도 사실은 취재원과의 어떤 밀착이 되게 많은 맞습니다. 편이긴 맞습니다. 하죠. 네. 이제 그거는요. 이 문제는 조금 그 생각을 달리 봐야 돼요. 네. 사실은 검찰은 법률적으로 네. 이게 독립된 기구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공무원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자, 그런 이제 그건 뭐 그렇다 치고요. 뭐 100% 그것이 뭐 저건 아니지. 그런 걸 보장해 주는 않는데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 정부가 초기 들어와서 네. 검찰 개혁을 한다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을 숙청해냈어요. 네. 뭐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제 뭐 숙청이란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적폐청산 많이 적폐청산 이름으로 걸러낼 때 가장 이 정부가 그 정부가 이용해 먹은 게 이 제도였어요. 네. 검사장 회의, 무슨 뭐 검사 회의, 뭐 이런 거 네. 해가지고 법관 회의, 뭐 평검사 회의, 평판사 회의 이런 거 했거든요. 네.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것을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과거 이전 정부도 이걸 철저하게 이용해 먹었어요. 그때 인민재판하듯이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 다 몰아냈어요. 해볼건데. 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입장에서 물론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뭐 정당화 되지는 않겠지만 네. 제가 볼 때 그때는 언론이 그때도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네. 검찰에 대해서. 왜 안 했냐? 아니 뭐 당연히 자기네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다. 네. 독립된 기관이니까 라고 네네. 했는데 뭐 저는 뭐 그것까지는 인정합니다. 자기네들의 업무가 지금 완전히 박탈되는 상황에서 뭐 그 정도 목소리 안 내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이 꼭 잘 됐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나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얼마나 그동안 이용해 먹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여기서도 또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언론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검사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치권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죠. 뭐 당신들도 특수부 검사 이용해서 전 정권 그럼요, 그렇게 심판했는데 했잖아요. 왜 네. 이제 이렇게 뭐 이런 시각들이 항상 그게 있었죠. 잘했다는 건 저는 아닙니다. 네. 제 의견은.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 구조법 이건 정말 두 분이 전공자이시고 특히 황 교수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KBS, MBC, EBS 이 공영방송들 이사회 확대하고 정권의 입김 좀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도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본인들 정권 때는 왜 안 하고 이렇게 또 끝날 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취지 좀 알고 계시면 유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이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이제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뭐 간단히 설명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단은 공영방송과 관련돼서 정권이 바뀌면 그걸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네. 기존에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그게 이루어져 왔죠. 그래서 뭐 사장 선임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사회에 네. 누군가 들어가는가.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정확한 법률적인 어떤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냥 관습적으로 뭐 여에서 몇 명, 야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줄다리기 하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뿌리 뽑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를 왜 묵혀놨다가 이제 하냐라는 것. 네. 이게 검찰 개혁과 비슷한 거긴 한데요. 네네. 꼭 이렇게 라스트 스포트 지금 이제 열흘밖에 안 남고 막 이랬는데 그걸 해야 되냐라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뭐 7명이다 몇 명이다 그러는데 이제 그걸 25명으로 해서 집단 네. 체제를 좀 갖추자.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권의 입김을 한 3분의 1로 줄이자는 거예요. 네. 저는 뭐 그 언론 노조에서도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찬성인 것 같고요.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천사도 디테일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바툰 것이 네. 조금 안타깝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돼야죠. 공영방송과 관련돼서 그거를 우리 편이 맞아 저리 편이야 이러면은 그냥 네. 고리가 끊기지 않습니까? 그걸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황 교수님은요? 이 문제는 뭐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사실은 지금 하는 이유가 있죠. 네. 아까 말씀 잘했어요. 정권 내놓으니까 보나마나 과거에 자기네들이 했던 이사 바꿔치기 하고 또 사장 바꿔치기 할지도 모른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지금 새로운 정권이 가져갈 거다. 네. 그거 막으려고 하는 거죠. 지배구조를 지금 일주일도 안 막혀야 남겨놓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런데 좀 오래 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런데 네. 이 얘기 들어보세요. 그거 왜냐? 25인 인용위원회 뭐 25인이 됐든 250명이 됐든 네. 이사회를 확대하겠다. 그거를 25명씩이나 이사회로 확대하는데 과연 여기에 뭐 각계 뭐 시민단체 얘기하고 있어요. 몇 명씩 한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거 합의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우리 편 아닌 편이 다 조직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네. 지금 방통위를 통해서 추천하고 있는 이사나 사장이 네. 이사들 사실상 법에는 아무도 정당 추천도 안 돼 있지만 네. 어느 정당에 추천했다고 몫이 그래가지고 여야에 있는 방통위원이 뭐 골방에 앉아가지고 누구 찍어가지고 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지금 인원수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를 25명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칩시다. 이거 그러면 저 추천 기간 하자 그러면 또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되죠. 그럼 뭐가 다릅니까? 이게 뭐가 달라요? 달라질 게 없어요. 다만 전체적인 지금 지형 구도가 네. 이렇게 하게 지금 그 정필모 의원이 낸 안을 보면 네. 절대적으로 거의 3분의 2 가까이를 지금의 정부와 가까운 단체들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새로 집권하는 국민 보수 정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논의를 예를 들면 누가 추천하느냐를 가지고 싸우다 보면 그건 영원히 답이 없게 되죠. 그러면 또 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렇게 막판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추천하는 그 단체에 대해서 결국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네. 인원수가 많잖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의 갈등 구조를 네. 영원히 그냥 시스템으로 가자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금의 네. 공영방송 제도가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네. 그것이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건 저도 알지만 지적도 많이 했고 이 방법은 자칫 잘못하면은 갈등만 유발하지 이건 너무 정치화 시켜놓는 거예요. 황 교수님은 어쨌든 숨은 의도와 이익 추구가 네. 보이는데 좀 그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검찰도 권력기관이지만 언론도 권력기관입니다. 말의 권력을 가졌는데 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해법적인 면에서는. 이게 참 그 합의가 되기 힘든 것도 있고 아까 제가 그 뭐 교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걸 꼭 지금 왜 하느냐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하지만 이게 이제 그게 시각이 틀린 것 같아요. 디테일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오랫동안 네. 준비를 해서 이걸 짜잔 하겠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런저런 우리 이제 대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있으니까 조금 얘기를 해달라 뭐 이런 거예요. 양해를 해달라. 근데 지금은 물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 디테일에 냄새가 나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네. 이걸 그대로 끌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네. 이젠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좀 뭐 말을 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네. 네. 원래 제가 이 공영방송에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공영방송 법안이 네. 한 서너 개가 있어요. 공영방송 관련 개정법에. 제가 네. 공청회를 2번을 참가했어요. 네네. 근데 원래 이 안이 아니었습니다. 아. 뭐 시민도 뭐 대표를 어떻게 뽑고 뭐 복잡했어요. 뭐 다양화 몇백 명의 뭐 있었죠. 국민 대표를 뽑아서 그것도 주민등록번호로 뽑고 막 이런 네. 것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다양한 법들을 그동안 계속 못 해왔어요. 왜 안 해왔냐? 이거 한 3년 전부터 했던 겁니다. 네. 이 법이. 국회에서 공청회만 제가 몇 번을 갔는데. 근데 왜 안 했느냐? 지금 그냥 있는 게 좋거든요. 이 사회가 다 장악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근데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다가 지금 결국 정권 거의 끝물에 와가지고 끝물도 뭐 이런 끝물이 없죠. 일주일밖에 네. 안 남은 끝물에 와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자 이게 개헌론이랑 똑같습니다. 자 네, 대통령 그렇습니다. 4년 중임제인데 내가 하는 것과 차기 정부가 하는 것과 시점의 문제도 중요하고요. 어느 정치인도 그 욕심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제를 좀 넘어가겠고요. 이 방송 지배 구조라든지 방송 관련은 두 분 전문가시니까 저희가 수시로 또 한번 뭐 민영화 이슈도 있고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전에 중계 방송을 보내드렸었는데 19금 국회 19금 청문회 아주 그 표현 정말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법인카드 사용 내용이나 개발 의혹 같은 게 나온 원희룡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아니 대선 때 봤던 기시감들이 막 드는 정도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제가 그 뭐 미성년자 관람불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했어요. 네. 그런데 손자가 앉아 있었어요. 아 손자가 앉아 그 얘기는 뭐겠어요. 많은 걸 함의하거든요. 그런 험한 데를 데려왔을까요? 그런데 이제 험하지가 않은 서로 이제 예의를 지키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니까 미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 한국에서 그러면 정말 저는 정말 격하게 기쁘죠. 근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손자 누구냐 막 그랬더니 미래 법무부 직원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화기애애하면서 네.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청문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미국 청문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클린턴 때였을 텐데 네. 법무장관이 그 업무와 관련된 어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건데 그것 때문에 낙마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집에 불법 체류자 신분의 가정부가 있었다 이런 거였어요. 아,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맞는 것 보면 같아요.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으로 보면 미안해 몰랐어 이러면 통과될 수도 있는 네.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그래서 아마 교수님도 말씀하셨겠습니다마는 이게 디테일도 있고 그냥 거시적인 것도 있지만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네. 제도가 개선돼야 돼요. 지금은 사실은 그냥 하루만 꾹 참고 견디자. 그러면 송구 반성 사과하고 나는 그냥 가문의 영광이 될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치니까 지금 뭐를 해줘도 나온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막 이렇게 공격했는데 이쪽에는 공격하고 어쨌든 다 참자. 이게 결국은 국민만 루저로 다가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청문회 교수님 어떻게 봐요? 이거는요. 1분 정도 있어요. 서로가 다 알고 있어요. 네. 요식행위라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네요. 후보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루만 잘 버티면 돼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기억이 나지 잘하겠습니다.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들은 간단해요. 네. 텔레비전에 고성하는 거 몇 번 보여줘서 자기 나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저 사람 그 날카롭네. 외국의 이런 거 하나 경우에 굉장히 사실은 이 사전 자료 검토라는 게 이렇게 우리처럼 며칠하는 게 아닙니다. 네. 굉장히 오랜 기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검색하니까 사실 그 자리에서는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거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는 전혀 안 돼 있고요. 사실 이런 식의 청문회 하려면요. 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은 텔레비전이 중계를 안 하면 돼요. 예. 중계를 안 하면은 이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신선한 방법이네요. 네. 오늘도 열심히 토론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